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8월 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클, 그리고 도미넌스, 코인 차트, 시황,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즘 매집하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생각과 그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이클 지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MCI표라고 해서 클리어 마켓 사이클 인덱스, 명확한 마켓 사이클 지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포지션을 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완벽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물론 언제나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와 가장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 등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높게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전개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알트 시즌이 한번 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예요. 물론 이제 시나리오 대미라고 되면은 뭐 다 돈 잘 벌고 그러겠지만 저라는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7년도 5월부터 17년도 12월까지 새빨간 불장이 있었습니다. 빨간 불장이 이렇게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장이 18년도 1월까지 진행됐던 거를 보면은 불장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새빨간 이런 모습들을 주황색, 붉은색을 쭉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주황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가끔가다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유튜브 검색량 지수라서 17년도에 있던 자료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이었죠. 그 다음 사이클에서 파란 부분이 지나서 20년도 1월부터 거의 21년도 1월부터가 본격적인 완벽한 불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년도 11월부터 21년도 5월까지 새빨간 불장, 그 전에 이제 주황색으로 좀 변하면서 노란 색깔, 주황 색깔 이렇게 변하면서 21년도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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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제 새빨간 불장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파란색을 지나서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을 했고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만약에 새빨갛게 물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빨갛게 물들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52.7%로 3년 만에 최고치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요. 현재 계속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서는 52.7%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도미넌스 차트는 56.45%로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이제 보이는데 21년도부터 현재 24년도까지 가장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건데, 그만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 비해서 가장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만 오르니까 이제는 알트코인이 끝났다, 알트코인 가는 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19년도, 20년도에도 아주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비트코인 ETF가 앞으로는 승인이 될 것이고 알트코인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승자는 알트코인을 산 사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다 라고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최후의 불장을 만났을 때는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수익률에서는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그러한 알트코인 투자 알트 시즌을 정말 바라고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때만큼 크게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도미넌스가 대강 눈으로 봤을 때 한 70% 부근에서부터 거의 한 40%까지 30%가 빠지는 그런 도미넌스 하락이 있었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 선에서 도미넌스가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56%니까 40%에서 56% 사이 어딘가쯤에서 도미넌스 차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만큼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알트 불장이 예전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 시즌이 오더라도,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알트 시즌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한 것보다는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 불장 막 100배, 200배, 500배, 10배, 20배 모든 코인들이 다 가는 그런 미친 불장은 불장이 설령 오더라도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에 좀 설득력을 더해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뭐 경제 위기다, 금융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암호화폐 거물에 섬뜩한 경고가 있는데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물로 알려져 있는 이 마이크 너보그로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인데 이분은 되게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이에요. 비트코인 좋아하는 분인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빚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코로나 전후로 미국이 굉장히 이제 재정이 안 좋아지면서 빚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파산과 미국의 부채 리스크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그 부의 바구니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더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의 바구니, 달러라는 기존의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부의 바구니가 있는데 뭐 달러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이 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은 부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 부의 바구니가 조그만했던 이 가상자산으로 결국에는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만 넘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옛날에 10년 전에 했으면은 완전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미친 사람. 근데 이제는 24년 8월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진짜 그럴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상자산 씬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은 경제 위기, 거시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 금이라는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돼서 안전자산으로는 돈이 몰리고, 그러면 오히려 뭐 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경제 위기 이런 게 왔을 때 금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의 위상은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코로나 같은 20년도 3월, 4월쯤에 있었던 코로나 이슈 이후에 가장 먼저 떨어졌던 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그때 당시의 위상은 디지털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가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은 디지털 금이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황을 살펴봤을 때. 근데 24년도 8월에는 4년 전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많아졌고,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유명 인사나 힘이 실제로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많이 믿기 때문에 그때랑은 다른 가격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이렇고 거시 경제가 이렇고 현재 뭐 미국 시황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은 독립변수니까 의사결정에서 배제를 하고 그 외에 현재 시황에서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미국의 위기가 왔을 때 금으로 자금이 몰릴지는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억만장자인 노보그라츠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이 가상자산 시장의 친화적인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빙이지만 트럼프가 계속 앞서고 있어요.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사퇴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조금 생겼다라고도 시장에서는 해석해서 가격 흐름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물량이 추가로 풀리면서 매도 압박이 강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이러한 어떤 뭐 순간적인 악재들이 최근 시황을 좀 흔들어 놓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악재의 소멸은 결국에는 이제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ETF 상품을 좀 많이 팔기도 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도 비트코인 ETF 상품을 계속해서 혼자 계속 팔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했는데 왜 자꾸 그레이스케일은 자꾸 팔아? 이런 이제 의아한 느낌이 있었는데 ETF 승인 이후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초반에는 좀 팔다가 또 최근에는 조금 다시 이제 순 유입으로 돌아섰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또 본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순간적으로 한 20% 하락하고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기관 자금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고점 갱신해 나가는 이런 상황 도 한몫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어설 때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는데요. 7년도 고점을 넘기는 시점이 21년도 1월이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21년도 5월까지는 완벽한 불장이었어요. 완벽한 알트코인 불장이었는데 이 시즌 저는 이 시즌이 여기서 이더리움 ETF 승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이 만약에 나와줬을 때 이 부분이 알트코인 시즌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알트 시즌이 올 때마다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승이 이번에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 상승률은 이것만큼 크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뭐 한 번 더 오르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뭐 도지코인 역시도 이렇게 차트가 눕는 형태로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봤던 BNB 코인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BNB 코인도 굉장히 비슷한데 BNB 코인도 19년 전고점을 넘길 때 21년도 1월쯤에 넘기면서 알트코인 불장의 어떤 그 신호탄을 알렸었는데요. 지금 BNB 코인을 놓고 보면은 직전 고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이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흡수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어떤 이 바이낸스의 성장이 이 산업의 성장과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시장의 성장률을 그대로 흡수하는 산업이자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거래소에서 발행한 BNB 코인은 굉장히 시황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 BNB 코인이 전고점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어냈던 알트코인 불장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굉장히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샀었던 갤럭시스 노드죠. 원래 노드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 갤럭시스 노드에서 발행되는 이 갤럭시스 코인을 좀 샀는데요. 왜 샀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우선 이 코인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정도고 시가총액이 20억이라고 하면은 갤럭시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로 채굴되는 코인은 체인이 폴리곤이에요. 폴리곤 이게 이제 노드 이더리움에서는 거래소 그래서 이 이더리움 그 이더스캔으로 그 온체인을 조회를 해보면은요 홀더 숫자가 600명 정도로 나옵니다. 600명. 그러면은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폴리곤으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추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대략 노드를 산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로 치고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합쳐서 홀더가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계산기를 가져와서 시가총액이 20억인데 이거를 1000명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만원? 이 1000명이라는 홀더가 200만원씩만 가지고 있어도 이 갤럭시스의 시가총액은 20억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갤럭시스 코인을 판매를 하고자 할까요? 아니면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려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1번 노더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은 이 노더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채굴되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코인을 시장에 공급하는 이제 시장의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가격 하방을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더라는 사람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더 자세하게는 하루 채굴량 곱하기 현재 가격을 살펴보면은 과연 이제 노더들이 그 돈을 얻고자 매도를 계속할 것이냐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그 20억이라는 시가총액에서 전체 홀더 수를 나눴을 때 대략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이 코인을 들고 있느냐,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일반 개미들은 대부분 가격 상승에 매도 압력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고
오래 기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는 거는 이건 역시도 가격 하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현재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느냐 이 코인을 이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거고요. 자, 3번 이 프로젝트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느냐, 이 프로젝트 과연 일을 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견해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시장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번, 2번은 하방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는지, 가격 상승을 위한 이런 거는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4번 과거 비슷한 프로젝트, 비슷한 컨셉, 노드 혹은 테마 프로젝트들이 어떤 길을 갔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이제 델리시움 코인을 보면은 이때 보면 이렇게 바닥을 찍은 이후에 쭉 올라갔어요.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판매가 된 노드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투자했던 그런 코인 중에서 거의 제일 대박난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양봉을 쭉 크게 만들었다가 여기서부터도 쭉 떨어졌어요. 여기서 대체 몇 퍼센트가 하락했냐면은 한 번 상승했을 때 고점 대비 90%가 하락한 적도 있어요. 뭐 한 번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사업 분위기가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느끼는 어떤 시장 분위기나 마켓 타이밍이 지금과 좀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알트코인 하반기에 전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다고 했잖아요. 델리시움이 상승했던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3월까지는요. 알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는 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이 좋은 분위기가 오기 직전인 현재 마켓 사이클과 그때 당시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 갤럭시스라는 코인을 매집을 해보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더 매수를 해볼 생각도 있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코인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자산을 투자할 때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이 자산의 매수까지 이르렀나 라는 것을 구독자님들이 보고 이 코인 말고도 다른 자산을 판단을 할 때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을 고민을 할 때 아이디어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이클 여러가지 코인 차트, 사이클 지표들, 기사 등을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구독자님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